늦은 밤 깊은 산속의 한 사찰. 한 남자가 사찰 안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다 늦은 시각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남자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퍼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사찰의 스님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거기 누구시오? 발각된 남자는 곧장 주랭랑을 치는데요. 그런데 남자를 뒤쫓던 스님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아니, 남을 정화조는 왜 퍼간대? 이상한 사람이네. 한밤중 사찰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 그가 노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로 분주한 빌딩가. 한 노인이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데요. 잠시 후 급히 양동이를 챙겨들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청년을 불러 세웁니다. 야, 너 잘 만났다. 어?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줄 알았어? 아침부터 또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이 똥만도 못한 놈아. 아이고 냄새야. 단단히 화가 난 듯한 노인. 대체 무엇을 뿌려대는 것일까요? 아니 똥까지 뿌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라지? 이거 씨. 아유 씨.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뭐 아저씨야 임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똥만도 못한 놈이니까 뿌리는 거지 이놈아. 똥 부자는 얘기다. 노인이 젊은 남자에게 뿌린 것은 바로 지난밤 사찰에서 몰래 가져온 분뇨였습니다. 노인의 갑작스런 분뇨 테러에 출근길 회사 앞에는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도와주세요. 남의 회사 앞에서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해? 가운데서 이거 똥물이잖아 이거. 와이프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아저씨 와요. 해결 좀 해주세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아유 진짜 지긋지긋하네 진짜. 아니 뭐야? 뭐야? 뭐가 지긋지긋해 임마. 올해 72의 이만복 노인. 그는 왜 이처럼 엽기적인 소동을 벌인 것일까요? 내가 오죽했으면. 결국 노인의 분뇨 테러는 쉽게 끝나지 않고 인근 경찰서로 이어졌습니다. 글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예? 나쁜 놈은 저놈이라고요. 예? 냄새.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시라고요? 저 그게 제 아버지 되십니다. 야, 네가 내다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네가 왜 내 아들이야? 아버지. 놀랍게도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었는데요. 나 여기 경찰서 왔으니까 나 고소 좀 하겠소. 고소라니 무슨... 제가 어떤 자식이냐면요, 예? 지 아버지 재산을 싹 뺏어가고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친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아버지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언제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고 그러세요? 안 뺏어갔어? 안 뺏어갔어? 끝까지 말 같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갈취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만복 노인. 그러나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아들 석호 씨. 이들 부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달 후 이만복 노인과 석호 씨는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노인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인데요.
원고는 평생 농사를 지어 가업을 일구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석호 씨에게만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원고가 지난 10여 년간 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선상과 전답을 포함해 약 10여 개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원고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피고는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된 아파트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이석호 씨는 약 1년 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또한 납부했습니다. 이 증여에는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증여된 아파트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까? 예? 그 아파트는 저에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입니다. 그동안 평생 전 재산을 모아서 저놈한테 물려주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 아파트 한 채입니다. 예? 그러더니 저놈이 그 아파트 한 채 물려받고서 뭐 아버지를 모시긴커녕 그냥 나만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아, 판사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원고는 1년 전 어떻게 해서 본인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신 거죠? 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찍이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3남매를 키운 이만복 노인. 막내딸을 끝으로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농사일마저 접은 채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날의 사고는 그의 노년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됐다는데요.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이만복 노인,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모처럼 3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버지 퇴원하셔도 평생 허리는 조심하셔야 된대. 아버지 혼자 사시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가 좀 모시지. 멀쩡한 아들 놔두고 왜 노인네가 혼자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모셔야지. 아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면 세기가 불편하지. 지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이랑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오빠네로 가서 살아. 이제 아들 덕보고 살 때도 됐지 뭐. 안 그래? 괜찮겠냐?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럼 앞으로 아버지는 네가 모시는 거다. 그래. 그렇게 상의 끝에 아들 석호 씨가 아버지인 이 노인을 모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큰딸 귀남 씨가 무슨 일인지 동생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야, 아버지 너희 집에 가시면 지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그거 나하고 말자하고 나눠 가질 거니까 너 그거 건드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아니 그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면 뻔한 거 아니야? 또 너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시겠지. 그래 오빠 평생 아들밖에 모르고 사시는 양반인데 오빠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어디 한두 푼이야? 아버지가 언니랑 나 시집갈 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거라도 있는 줄 아냐고.
아니 너는 왜 다 지난 일을 갖다 너 설마 그 아파트까지 챙길 건 아니지? 정말 그럼 오빠는 사람도 아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아니 지금 누나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을 두고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 이를 듣게 된 이노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병원에서 퇴원한 이노인은 아들 석호 씨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누나랑 말지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제발 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좀 해. 어?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왜 있냐? 그런데 갑자기 죽어봐라. 그럼 니네들 쌈박들밖에 더 하겠어? 아이 그래도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 말 믿고 자 빨리 가. 자 따라와 빨리. 부자가 찾은 곳은 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유산 다툼이라도 벌일까 걱정된 이노인이 먼저 나서 유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서류 이상 왔고요. 예. 아버님 여기, 네. 아드님은 이쪽에 대항치 오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참. 그 도장 찍기 전에 분명히 해둬야 할 게 있어. 네? 무슨... 뭐 지금이라도 내가 아파트는 너를 줄 거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 있지? 그거 내가 쓰기로 하자. 네,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나도 나이 먹고 늙어서 아이들한테 용돈 달라 뭐라. 아, 참 그게 구차스럽거든. 어? 나도 그 생활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응? 그럼요. 그래. 기분 안 나쁘지? 아, 예, 그럼요. 그래, 이거 찍자. 결국 월세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아파트를 2딸 몰래 아들 석호 씨에게 증여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이노인.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월세가 있었기에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을 하고 계산하려던 이만복 노인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아, 그럴 리가 없어. 아, 다시 한번 해봐요. 아이고 참. 잔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오늘 자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체면을 구긴 이노인. 그 길로 은행을 찾아가 통장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자, 월세 보낼 날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보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며느님한테 붙였는데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월세에 무슨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혜미야, 혜미야, 예, 아버님. 혜미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아니, 아파트 월세가 어떻게 나한테로 입금이 안 되고 너한테로 입금이 된 게야? 아, 그거요? 아버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관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유, 금세 잊으셨어요? 뭐? 아니, 내가 언제? 왜 지난번에 석호 씨하고 저하고 생활비 문제로 싸우던 날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 그렇게 생활비가 정 부족하면 응? 아파트 월세라도 보태 써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건 부족하면 좀 갖다 쓰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통째로 갖다 쓰면 어떡하냐? 어? 전 그때 얘기 이미 다 끝난 걸로 알았는데. 아버님 그렇게 서운하시면 다시 아버님 앞으로 돌려놓을까요? 야? 얼마 전 부부싸움을 하던 아들 내외를 보다 못해 이노인이 살짝 꺼낸 말을 며느리가 고지곳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곧바로 며느리에게 아파트 월세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시아버지 체면이 있는데 그 며느리한테 월세를 도로 돌려놓으라고 말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 며느리가요, 그 월세 대신 용돈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파트 월세 대신 용돈을 제때 받았습니까? 아니, 그걸 제가 받았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 형편엔 정말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최선? 예, 이놈아! 그게 최선이야, 이놈아! 아파트 월세를 가져간 후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함께 사는 이만복 노인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버지, 저 가요. 그래. 조심해라. 아휴, 애가 정신없네. 아버님, 식탁 위에 아침 식사 차려놨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일은 이 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 용돈도 식탁 위에 뒀어요. 소홀한 식사에 약속했던 용돈마저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차지만 웬만한 일들은 꾹 참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이 노인. 시아버지 체면에 맞벌이하며 바쁘게 사는 며느리에게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며느리는 갈수록 이 노인을 은근히 무시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니? 아버님, 김치를 드시는 것도 진짜 좋지만 김치를 드시려면 좀 제대로 담아서 드셔야죠. 이 식기는요, 영국에서 진짜 어렵게 구한 디저트 접시예요. 쿠키 담는 접시에 진짜 김치가 웬 말이에요, 아버님. 앞으로 김치는 김치 그릇에 담아 드세요. 아이, 난 접시는 다 같은 접시인 줄 알았지. 제가 요즘에 챙겨 드리려고 해도요, 요즘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진짜 김치 냄새만 맡아도 야, 아니. 빨리 출근해. 내가 다 치울게. 자, 빨리 얼른 출근하라고. 하필 그때 며느리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리고만 이 노인. 이거 한정판이라서 진짜 돈 주고 달래도 못 사는 건데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정말. 에이, 아가 그 야, 손 조심해. 손.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마음 편했습니다. 뭐 이건 임신한 며느리 눈치 볼랴 뭐 할랴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속상한 마음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이 노인.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남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전화드려요. 죄송해요. 아유, 죄송할 거 없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아버지 생신이신데 올케가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렸나 모르겠네. 그래, 생일상이야 며느리가 차려줘가지고 거하게 먹었어.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 들어가라.
이날은 바로 이만복 노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처량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차마 딸에게조차 그날 일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늦는 거냐? 네 아버지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좀 늦어요. 먼저 식사하세요. 아버님,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도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다는 이노인. 마음 둘 데 없는 아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던 그는 정처 없이 동네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식당 앞에 갑자기 멈춰서는 이만복 노인.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서서는 다짜고짜 한 남자에게 고기를 집어 던지는데요. 아우 뭐야? 아버지,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야 이놈아, 여기가 회사야? 여기가 회사야 임마! 아버님, 그게 아니라 니들은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람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너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지나 알기나 아냐? 예? 뭐 무슨 날이라뇨?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냐고. 아니 네 애비 생일도 몰라 임마. 자기야, 아버님 생신 1월 아니었어? 아이고 기억력도 참 좋으시네. 음력이 1월이라서 그렇지? 맞다. 오늘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시구나. 잘 됐네요. 우리 여기서 아버지 생일 파티를 한번 하죠. 어? 파티 한번 할까, 파티? 아버지, 앉으세요. 그냥 오냐 하니까 지 애비를 갖다가 아주 호수아비로 하려. 어? 아이고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어? 에휴, 참. 나쁜 남자. 말이 좋아 모시고 사는 거지.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를 길거리에 똥개만큼 생각을 안 했어요. 괜히 하나 남은 아파트를 갖다가 저 아들놈한테 괜히 줬구나 싶은 게 아들이고 뭐고 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홧김에 짐을 싸서 아들 집에서 나와버린 이만복 노인. 아버지! 연락도 없이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이 짐은 또 다 뭐고? 그렇게 됐다. 설마 석훈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나긴 내가 그냥 나왔지. 그나마 나 당분간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어야 되겠다. 어? 자 들어가자. 아버지! 딱히 갈 곳이 없었던 그가 찾아간 곳은 큰딸 귀남 씨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속사정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노인. 그런데 갑자기 큰딸 귀남 씨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석호한테 아파트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님며 바치며 그동안 석호한테 그만큼 줬으면 됐지. 어떻게 하나 남은 아파트까지 아들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듣기 싫어 좀. 홧김에 아들놈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럼 또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글쎄 전화 한 통 안 하지 뭡니까? 집을 나온 지 약 한 달 후 아들 소식이 궁금했던 이노인이 참지 못하고 결국 먼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석호야! 그런데 누구세요? 아니 대건 누구시오? 아니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에? 저희는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는데 전에 살던
살던 집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아들과 며느리.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된 이노인은 곧바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석호야! 그런데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본 것이 분명한데도 못 본 척 도망가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들의 뜻밖의 태도에 놀란 이노인은 일단 아들을 무작정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고 말았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자신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만복 노인. 야! 너 잘 만났다. 어? 네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지? 이 동안도 못한 놈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키운 아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이 노인은 결국 아들의 출근길에 분노 소동까지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왜 저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똥을 막 퍼붓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 회사를 네가 어떻게 들어간 건데? 어? 네 아버지가 뼈 빠지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네 대학교 등록금 줬지, 또 유학 보냈지. 그런데 그런 자식이 지 애비를 그렇게 피해서 도망다녀? 피고, 원고 측의 주장대로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려고 이사를 간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간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요. 생일날 홧김에 아버지가 누나 귀남 씨의 집으로 가버리고 며칠 후 아들 석호 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 왜 그래? 아내와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엉망진창이 된 집안.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을 느낀 석호 씨는 직접 도둑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도둑을 발견한 석호 씨와 아내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도둑의 정체는 바로 누나 귀남 씨와 여동생 말자 씨였던 겁니다. 아니 두 사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게다가 두 사람은 석호 씨 부부의 폐물을 가방에 담고 있었다는데요. 아이, 이건 또 다 뭐야? 설마 지금 이거 다 훔치려고 온 거야? 훔치긴 뭘 훔쳐? 우리 거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야, 너 말 같은 소리 좀 해. 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건 엄연히 절도야. 도둑질이라고. 뭐? 이게 어디 도둑? 야 이석호, 도둑은 우리가 아니라 너지. 우리 몰래 아버지 아파트 홀랑 뺏어갔더라. 맞아.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져간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마리 피지. 가자 가자. 가긴 어딜 가? 내 거 놔두고 가야지. 봐. 오빠가 아빠한테 들어고 갔잖아. 야 아버지. 아버지 아파트를 빼앗긴 대신 석호 씨의 귀중품이라도 가져가겠다는 자매들. 그런데 어이없어 진짜. 그냥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여보. 대신 아버님은 형님이 좀 모셔야겠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어? 누나 이거 왜 이래? 아버님, 저희 싫다고 나가셨잖아요. 저희도 더 이상은 아버님 못 모시겠네요. 그동안 경우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냐? 며느리야? 아이고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우리 아버지 니들 손에 안 맡긴다. 맞아 가자. 그렇게 형제들 간의 한바탕 싸움 끝에 큰딸 귀남 씨가 이 노인을 모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또 아생피 부리면 어떡해. 여보 이사하자. 너무 무섭단 말이야. 임신한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석호 씨는 결국 가족 몰래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네 마누란 중하고 네 애별이 깃바닥에서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야? 야 임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버지, 그날 집사람 유산할 뻔했다고요. 정말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피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누가 모실지에 대해서 그날 형제들과 다투면서 나온 얘기가 전부란 말씀이군요. 네, 그날 분명히 큰 누나가 모시기로 형제들 간에 합의했습니다. 그럼 피고는 지금 형제들과 다투면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뭐 어쨌든 자기들이 모시기로 했으니까 엄연한 합의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사를 간 다음에는 왜 아버지를 피해 다니신 거죠? 솔직히 그날 이후로 형제들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또 연락이 닿으면 언제 또 누나랑 동생이 찾아올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우 나 참 기가 막혀서 참 아유 저런 못됐나? 피고는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와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날의 사건이 피고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큰딸 이기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자식들 중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큰딸 귀남 씨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지금 아버지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석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평생 힘든 농사일을 하며 3남매를 길러낸 이만복 노인. 자식들 중 1순위는 언제나 아들 석호 씨였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농사짓던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대학 등록금이며 유학자금에 결혼 비용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아파트까지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동생한테 줬을 땐 뭘 기대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원고를 지금 증인이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혼자 단칸방에 살고 계세요. 뜻밖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왜 홀로 살고 있는 걸까요? 큰딸 귀남 씨의 집으로 온 지 한 달 뒤, 이 노인이 다시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딸과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꼭 이렇게 가셔야겠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하고 사시자고요. 그나마 그러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너한테 신세를 져. 딸한테 신세는 무슨 어디 가실 데도 없잖아요. 딸은 출가 왜 있냐? 그건 놀이가 아니지, 그지? 큰딸의 만류에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이만복 노인. 그렇게 딸의 집에서 나와 홀로 단칸 셋방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평생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시지 않을 거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아파트는 아버지께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 큰딸의 주장. 하지만 아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를 증여하는 조건으로 부친에 대한 부양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즉,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양 문제는 이미 합법적으로 증여된 아파트를 반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셨느냐 못 모셨느냐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계약서에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효도하는 것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원고는 평생 아들을 뒷바라지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식된 눈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상식이나 윤리에 한참 어긋나는 일입니다. 원고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아파트를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식을 키우고 뒷받침해주는 것 역시 부모의 의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준 것 역시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일이었고 아파트 증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갈등을 빌미로 합법적인 재산 증여를 되돌려야 한다면 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아파트까지 아들에게 증여한 이만복 노인. 하지만 아들이 부양을 소홀히 하자 집을 나온 뒤 다시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재산 싸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아들 석호 씨는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고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판결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원고와의 불화를 이유로 원고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과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했고 그 조건으로 월세 취득 여부와 노후 봉양에 대해 문서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자의로 피고의 집에서 나와 살게 되면서 원고에 대한 부양을 원활치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한 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최근 들어서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식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법 감정보다는 아무래도 법적인 논리나 이론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양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소송까지 번진 경우에 대부분 부모 자식 사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상대로 지금 증여재산 반환을 구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